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저 자리가 이제 합동 임관식이죠. 6회 공군 그리고 사관학교, 다양한 학교들이 이제 합동 임관하는 장소인데 대통령의 메시지. 자, 망상을 버려야 된다. 그릇된 망상을 버려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임관하는 소위가 한 12,000명 됩니다. 네. 절반 정도가 오늘 임관했는데요. 네. 나머지 절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소위가 나오는 거는 네. ROTC하고 학사장교입니다. 네. 둘이 한 6,000명씩 되는데 가장 많죠. 그래서 이번에 한 6,000명 정도가 임관하고 올 여름에 다시 학사장교들이 임관합니다. 자, 아까 대통령께서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현 남북 관계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되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 통일을 앞당겨 가지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밝혀줄 거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대통령 저렇게 임명장, 그러니까 임관하는 그 장교들에게 계급장 달아주고 하는 그 장면인데, 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제재 시작됐고 했지만 몇 가지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대목들이 계속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삭제된 항목이 있다는데 역시 러시아가 마지막에 개입한 그런 이유겠죠? 그러니까 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 삭제된 그 품목들을 보면은 네. 이것은 러시아가 미국에 압력을 가해서 이거를 품목을 빼지 않으면 네.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품목입니다. 마레이 진강이 저게 네. 고강도 알루미늄인데 북한의 원심 물기를 만든 네. 그 고강도 알루미늄이 대부분 다 러시아제입니다. 네. 러시아에서 밀수입했는데 그게 바로 저것이고, 그다음에 미사일 부품 제조 기계도 네. 저것도 현재 어느 나라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러시아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페이지 전체를 빼버린 것은 네. 러시아의 농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북 결의 2270호 유엔 안보리가 정말 야심차게 전 세계 다 공조해서 이번만큼 북한에 돈줄을 줘야겠다고 강하게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좀 딴지를 건 것이 좀 캥기긴 하네요. 자, 그러면 특히 이제 구자영 기자, 네. 이제 사람도 좀 빠졌다 그러는데, 네. 자,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목함 지뢰 도발 때나 아니면 천안함 폭침 사건 때나 다 배후에 있는 것으로 거론됐던 이 사람인데, 이 김영철 김영철이죠. 통일전선부장이 빠졌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제재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네. 이 정찰총국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갔을 텐데 네. 최근에 이제 보직이 통일전선부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보직과 관련해서 좀 빠뜨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보직이 통일전선부장이기 때문에 네. 포함시킬 수 없다 해서 뺀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앞으로 육자회담을 하든가 네. 아니면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려면은 통전부장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 김영철을 갖다가 해외 여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네. 하면은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육자회담이나 네. 이런 회담에 장애가 있으니까 네. 김영철을 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 제가 봐도요, 작년 여름 이후에 이제 목함 지뢰 도발 있던 후에 북한은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외국 기자들 모아서 한밤중에 회견했던 거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메시지를 세계 언론 향해 던지는 인물인지 바로 제외됐던 그 사람인데요. 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뒤에들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은 거의 다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놈들의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저런 존재인데 참 아쉽죠. 물론 이제 이런 북한에서 이런 자리를 배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무가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우리가 대화의 상대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참 얄궂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김영철이를 통전부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 벌써 수소폭탄 시험을
작심한 이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양근이 죽은 게 네. 12월 29일이고 네. 수소폭탄 시험을 지시한 거는 12월 1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양근이 죽고 나서 김영철을 통전부장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영철을 통전부장 시킨 것은 앞으로 네. 남북 관계가 경색으로 갈 거다. 네. 강대강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보다는 네. 사이버 테러나 네. 이런 테러 공작으로 가기 때문에 김영철이 적임자라 해가지고 네. 임명을 했고 결국은 현재 그런 모습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대남 정책 총괄한 자리가 갔는데 이제 초강경 인사를 배치했다는 건 당분간 대화할 일 없다는 그 전망 하에 한 인사로 보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플랜이 계획된 것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